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며칠 전 CNBC 뉴스에서 블랙락의 레리핑크 CEO가 나와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많은 투자 힌트를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 부분만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한번 재밌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자 CNBC 인터뷰였고요. 여기 아마 다들 언론에서 보셔서 이 인터뷰 내용 아실 텐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재밌게 각색을 해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회자인 앤드류와 레리 핑크 CEO의 약간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 부분만 짧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앤드류 사회자가 보자마자 묻습니다. 하는 말이 비트코인 ETF 이후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레리 핑크는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겠죠. 좀 멋있는 말 하려고 나왔는데 올라요, 내려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오랜 시간 회의론자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만나자마자 돌직구를 날려댑니다.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약간 당황하고 쏙쏙아 나왔었는데요. 허허 하면서 네 맞습니다. 첫 3년은 회의론자 맞다. 너 말대로. 그러나 약 2년 전쯤에 내가 신도로 바뀌었다. 정확히 빅 빌리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부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제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이 이제 얼터너티브 소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개종을 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이 사회자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레리 핑크가 자꾸 뭐 회의론자, 뭐 배신자, 뭐 돈 세탁 지표 이런 얘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화제를 바꿉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통화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통화 안 된다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레리 핑크가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에셋 클래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뭐 실생활에 이용하고 막 여러 좋은 얘기, 자기가 준비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자가 불쑥 끼어들면서 딱 자르면서 얘기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약간 얼굴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CNBC에서 투샷을 찍겠죠. 사회자 하나 카메라로 찍고 레리 핑크를 하나 찍는데요. 자꾸 이 사회자가 흥분을 하고 삿대질 비슷한 걸 하면서 이 레리 핑크 얼굴을 자꾸 가립니다. 인터뷰 화면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얼굴은 자꾸 이 가리고 하니까 레리 핑크가 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옛다 하면서 네, 가격이 오를 거라 믿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정학적 위기, 뭐 정치학적, 뭐 인플레 이런 위기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금의 역사는 어떻고 시총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준비했던 걸 또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다시 커트를 합니다. 재미없다는 듯이 끼어드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엊그제 우리 방송 나왔던 캐시우드 보셨어요? 캐시우드 우리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소 60만 불, 뭐 베이스라인을 60만 불에서 황소 케이스, 불 케이스 때는 2030년까지 15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를 묻습니다. 레디 핑크는 레벨이 다른데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언짢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은 60만 불에서 150만 불,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사이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레리 핑크가 약간 당황을 하고 언짢아 하지만 아, 나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러면서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굉장히 좀 짜증이 나 있겠죠. 우린 단지 부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를 팔기 위해서 뭐 회심을 했다, 개종을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 이제 이 도구를 팔기 위해 ETF를 만들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랠리 핑크가 이제 분위기 파악했죠. 너 질문 그만해. 막 쏟아냅니다. 갑자기 뭐 Let me be clear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 1단계 갑자기 1단계 얘기합니다. 1단계는 ETF다. ETF는 기술적 혁명의 스텝 1이다. 그리고 스텝 2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ETF를 계속 지켜보는 이유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죠. 작년 3월에도 뭐 여기 자산 토크나 얘기했었고요. ETF 얘기도 작년 내내 했었었죠. 6월 이후로. ETF가 1단계, 2단계가 자산 토크나 여기서 더 이상의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블랙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를 막 하려고
조용해봐.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앤드류. 인터뷰를 할 때요, 이름 부르는 거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보통 뭐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 뭐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앤드류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가 토큰화된 신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당신이 뭔가를 사고 파는 모든 기록이 아마 큰 원장에, 제너럴 레저에 다 기록이 될 거야. 그러면 돈 세탁, 본인의 옛날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돈 세탁 지표라고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이런 모든 부정부패는 이제 다 제거될 거야. 왜냐?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미래가 올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본인 하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사회자가 또 대받아칩니다. 아마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거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또 사회자는 본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블랙락의 ETF 전적은요, 577전 576승입니다. 이렇게 ETF만 하면 승인이 됐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다 알려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째 요약을 해보면 이 블랙락은요, 코인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기막히게 돈 벌 방법을 알아내서 개종을 했다더라. 지금 사실 창피하잖아요. 본인이 계속 돈 세탁 지표라고 했는데 뭐 뻔뻔하지 않는 이상은 뭐 총대를 메고 지금 ETF까지 뭐 전 세계적인 이제 뭐 염원을 이뤄내 줬는데 코인을 이렇게 돈 벌 방법으로 이제 찾아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 둘째, 화폐로 쓰는 거에 난 관심 없다. 이 비트코인은 당신들을 지켜줄 자산이다.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자꾸 코인 이렇게 비방하시는 분들 변동성이 크고 화폐로 쓰일 수 없다 하는데요. 화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화폐도 아니야. 이거는 널 지켜줄 자산이야. 그냥 레리 핑크가 정의를 내려버렸죠.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1단계는 ETF다. 저는 ETF의 붐은 24년도가 좀 뭐 화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연초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 비트코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이겠잖아요. 이더리움이 긍정적이다. 이 레리 핑크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었죠. 작년 11월에 그리고 레리 핑크가 블랙락이 현물 ETF 이더리움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달, 10월 달에도 이더리움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런 호재가 떡하니 있는데 가격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투자가 어찌 보면 좀 쉬운 것 같다. 호재가 있고 좀 확정된 미래라고 뭐 블랙락이나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거 사고 지켜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라고 했냐? 자산 토큰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 3월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자산 토큰화의 시대는 저는 25년도가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ETF는 1단계잖아요. 토큰화를 위한 디딤돌이다. ETF조차도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파이낸셜 에셋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ETF는요. 그럼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부동산, 뭐 예술품, 뭐 미술품부터 모든 이제 토큰화할 채권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상품화 한다는 거죠. 내 상품이 늘어나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자동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산 토큰화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대장은 체인링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 11월 말 뭐 12월 초에 비록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더리움과 체인링크를 많이 포트에 담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물론 도박적으로 하시는, 모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뭐 체인링크처럼 시총이 큰, 이런 쪽에 좀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뭐 게임코인, 뭐 AI 코인, 뭐 NFT 메타버스, 뭐 코스모스 생태계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액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확신이 가는 거를 이제 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더리움과 체인링크를 그래서 많이 샀다. 근데 아직까지도 체인링크 별로 재미없습니다. 본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은 저는 뭐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조금 떨어지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팩트는 블랙락의 ETF 전적은 576승 1패인데
지금 ETF, 이제 이더리움 ETF에 다시 뛰어들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답은 명확하죠. 그 외에도 이제 더 많은 증명을 내봐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반감기발 뭐 그거 말고 근데요 반감기 데이터를 무시하기에는 4년마다 꼬박꼬박 뭐 3번이나 맞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뭐 더 증거를 대봐라. 왜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냐? 왜 이더리움이 뭐 24, 25년에 오를 것 같냐? 제가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글래스라는 굉장히 좋은 외국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뭐 월별로, 쿼터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익률 이런 게 쭉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몇 개만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에 달은 너무 많아서 쿼터,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익률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 불장이 13년, 17년, 21년, 25년 이렇잖아요. 13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뭐 500%, 뭐 여기 400%뭐 이랬었는데 너무 옛날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2017년 불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1분기 11%, 2분기 123%, 3분기 80%, 4분기 215%, 이 그 덩치 큰 친구가 1년 내내 이렇게 폭발을 했었네요. 그리고 보시면 2016년, 그러니까 불장 직전의 4분기에도 58%로 나쁘지 않았다.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불장을 볼까요? 아마 대부분이 21년도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1분기 103%, 2분기는 무려 마이너스 40%였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뭐 부답임, 뭐 부처의 난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불장이어도 마이너스 40%가 분기별로 찾아올 수 있더라. 저는 이런 기회가 한 해 정도 이제 24년에도 올 거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3분기 25%, 4분기 5%. 그렇게 21년이 불장이라고 하지만 17년에 비하면 13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숫자잖아요. 비록 분기별 숫자긴 하지만 아무튼 21년도 불장이 이렇게 왔었다. 그리고 20년도 이제 4분기도 168%, 그러니까 불장 직전 4분기마다 이렇게 커다랗게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25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24년, 뭐 저는 다 전반적으로 좋을 거란 보지만 특히 4쿼터는 뭐 일단 확률상으로는 높아 보이죠. 오를 거라고 보이고 하나 또 제가 한번 발견을 한 거는 3쿼터를 보시면요. 3분기에는 생각보다 빨간 부분이 많더라. 마이너스에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3분기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3분기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많은 돈을 투자,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더리움의 쿼터 리턴을 이제 이익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년도 16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16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17년도 불장을 한번 보시면 17년도에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분기 518%, 2분기 453%, 3분기 9%, 4분기 142%.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코인이 막 태어나서요. 이 뭐랄까요? 새싹을 잘 발굴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뭐 찾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더라. 21년도도 보시면 1분기 160%, 2분기 18%, 3분기 31%, 4분기 22%, 뭐 1년 내내 올랐었네요. 17년도, 21년도 둘 다요. 그러다가 22년도 이제 혹한기를 맞았었고 23년도를 한번 이더리움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23년 내내 억눌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 23년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볼까요? 비트코인 71대 이제 이더리움 52%. 졌죠. 이더리움이 상승률이요. 7%대 6%. 역시 이더리움이 졌고요. 마이너스 11%대 마이너스 13%. 역시 이더리움이 더 떨어졌습니다. 4쿼터마저 56%대 36%. 1년 내내 비트코인의 시총이 작은데 졌습니다. 그러면 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 억눌렸던 수요와 이 에너지가 24년도에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물 ETF도 있고, 덴쿠나 업그레이드도 있고, 아무리 뒤로 미뤄져 봤자 24년 내에는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 연장이 되기로서니 24년 내에는 둘 다 이루어질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24년도도 이더리움이 이제 기대가 되고 25년도는 원래 불장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더 증거를 뭐 찾아야 될지
이제 비록 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오르면서 지금은 조금 뭐 가격이 올라서 살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나 많이 이제 보여줬었다.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다. 오를 거라는데 이제 더 이상의 이유를 뭐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긍정론자,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몇몇 보시면 에릭 발추나스 ETF 전문가죠.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70%다. 그것도 5월까지 승인될 확률이 70%다. 꽤나 높게 점치고 있는 거고요. 스컷 말커라는 이제 방송인이자 트레이더는요. 레리 핑크는 이미 이더리움에 북을 치고 있다. 지금 호객행위, 피리 부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년까지 12,000불 갈 것이다. 한 1,500만 원 정도 이더리움에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JP 모건 그렇게 이더리움 좋아한다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이더리움 인프라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월 이더리움 관련 보고서를 낼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이더리움 ETF 승인 5월까지 될 확률 50% 이하다. 말은 자꾸 거꾸로 하고 있다. 센티멘트에서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52.4%가 올 연말까지 ETF가 승인이 이더리움이 될 것 같다. 5월까지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26.5%는 25년도에나 승인이 될 것 같다. 내년은 가야 된다. 그리고 11.3%는 아예 안 될 것 같더라. 부정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비트코인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인이 된 걸 보고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증권성 여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SEC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 또는 이더리움은 포스로 바뀌지 않았냐. 뭐 비트코인은 채굴 코인이었는데 이거는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더라. 뭐 별의별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근거를 끌어오면서 불안하게 하고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나를 망설이게 하는 기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비록 이제 이더리움만 가져온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되자마자 갠슬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인 본인이 찬성 투표해놓고서요. 투기성 놓고 불법 활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 자기가 해놓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건지 뻔뻔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은 투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어, 그리고 2023년에 값비싼 현실이 있는데요.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이 10가지가 10억 달러 이상이 이제 해킹이 됐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가 될 수 있겠죠. 뭐 솔라나가 빠르고 싸고 이런 건 좋고 확장성은 좋겠는데요. 이렇게 싸고 빨라질수록 해킹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많은 해커들이 노리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또 뭐 불안불안한 요소들, 뭐 이더리움도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요. 또 우리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반감기 이제 내년 4월 뭐 22일, 3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올해네요, 벌써. 4월 22일 반감기 100일 남았는데 요거 그냥 작은 드라마, 작은 이벤트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 뭐 요런 얘기 혹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뉴스들. JP모건 또 나왔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다. 글쎄요, 그의 말대로 됐을까요? 뭐 역사적인 신기록을 쓰냐마냐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거래 다 중단하나 당국 금지령에 업계 술렁 이거 한국 얘기였다는 거 아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 원래 팔고 있던 것마저도 다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사실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는 이거 ETF 승인되자마자 팔려고 준비 다 해놨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팔지 말라고 하니까 아 이거 불법이네. 아 이거 아직도 도박이라고 보는 거네.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한 뉴스가 팽배하고 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요. 고민 아마 많이 될 겁니다. 표심을 잃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답은 아는데 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남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블랙락은요, 2, 3년 전에 말을 바꾸면서 대세가 된 코인 시장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나타난 장사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가 창피하게 말을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온갖 총대를 메고 돌아왔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25년 불장이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자산의 절반 이상을 저점, 고점 잡기 하고 있거나 단타, 스윙, 선물, 리딩방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25년에 나는 또 누가 부자 됐다는 기사나 소문을 듣는 한 명의 관중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인공이 되셔야겠죠. 되고 싶으시면 소음을 닫으시고 일관되게 행동을 꼭 하셔야겠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불과 1, 2년 안에 다가올 그 결실을 그래서 꼭 다들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